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해커들의 완벽한 은신처, 익명 호스팅에 대한 겁니다. 국가를 등에 업은 스파이부터 돈을 노리는 랜섬웨어 조직까지 이들이 대체 어떻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죠. 어떻게 이들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 마치 유령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이들이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온라인 서비스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분리프루프 호스팅, 우리말로 하면 방탄 호스팅입니다. 말 그대로 총알도 막아준다는 뜻인데요. 이게 왜 방탄이냐면 신원 확인 같은 거 당연히 안 하고요. 결제는 비트코인 같은 걸로 받아서 추적도 안 돼요. 심지어 불법적인 활동을 하니까 서버 내려달라는 요청도 대부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건 뭐 범죄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완벽한 디지털 도주 촬영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멋진 도주 촬영을 누가 가장 잘 써먹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냥 쫌도둑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배후에 있는 정보기관들입니다. 바로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중국과 연계된 걸로 보이는 해킹 그룹 템프 헤레틱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들은 유럽의 정부기관과 언론사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름도 무시무시한 이메일 도둑 작전을 펼쳤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것보다 저기 인프라 항목에 있는 빗런치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이 그룹은 암호화폐로 딱 몇 시간만 서버를 빌릴 수 있는 이 익명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걸로 순식간에 공격 기지를 만들어서 진부라 이메일 서버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목표 조직의 이메일을 싹 다 훔쳐냈죠. 그리고 나서는요, 그냥 서버를 버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깔끔하죠? 자, 다음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그룹입니다. 바로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결된 APT29, 노벨리움이라는 이름으로도 더 유명하죠. 이들은 전 세계 외교관들을 목표로 삼았고 아주 악명 높은 해킹 도구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사용했습니다. APT29도 마찬가지로 빌런치를 썼는데요. 얘네는 한 수 더 뜹니다. 서버를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쌓아서 진짜 중요한 C2 서버, 그러니까 공격의 뇌 역할을 하는 서버를 깊숙이 숨겨버리는 거죠. 이러면 추적하는 입장에선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엔 무대를 중동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하마스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YRT라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중동 지역의 정부기관들을 노렸는데 앞서 본 두 그룹과는 또 다른 익명 호스팅 업체를 골랐어요. 이들을 쓴 곳은 플로키넷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요, 아주 대놓고 광고를 해요. 우리는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줍니다. 삭제 요청? 그런 거 무시합니다. 라고요. 게다가 서버도 아이슬란드나 루마니아처럼 법적으로 추적하기 까다로운 나라에 두고 있죠. YTYRT 같은 그룹 입장에서는 이만한 데가 없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가를 등에 업은 스파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익명 인프라라는 게 사실 돈을 노리는 범죄자들한테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이제 랜섬웨어 조직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바로 2022년 시스코 해킹 사건입니다. 이 공격 뒤에는 얄로우왕이라는 랜섬웨어 조직이 있었고 또 기업 내부에 맨 처음 길을 쳐주는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초기 침투 브로커라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훔친 계정으로 회사 내부에 살짝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할까요? 바로 작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지휘 통제 서버랑 연결을 해야겠죠.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비트런치의 익명 서버가 등장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공격자들은 시스코 내부망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시스코 사건은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여기 보세요. FIN6, 라이스타, 랜섬웨어, 록빗, 클라우드, 정말 쟁쟁한 이름들이 다 모여있죠. 빗런치가 거의 범죄자들의 성지가 된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딱 몇 시간만 쓰고 흔적도 없이 버린다. 이게 바로 공격자들한테는 최고의 무기이자 이걸 막아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최악의 악몽인 거죠.
자, 그럼 이 문제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냥 몇몇 개별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그리고 아주 빠르게 번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말이죠. 모든 공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C2 서버, 이 지휘 통제 서버가 이런 익명 플랫폼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비트런치라는 딱 하나의 서비스에서 발견된 악성 C2 서버 숫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막대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죠. 이건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익명 호스팅이 사이버 공격의 기본 공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상황이 좀 암울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어자들이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들을 잡기 위한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방어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고 좀 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건 그냥 빌라원치 IP네? 차단! 이렇게 알려진 주소를 막는 거고요. 더 똑똑한 방법은 IP 주소가 아니라 행동을 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식구가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행동을 하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딱 잡아내는 거죠.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 보안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총동원됩니다. 예를 들어 야라룰이라는 건 악성 코드마다 있는 고유한 디지털 지문을 찾아내는 거고요. 시그마룰은 해커들의 수상한 행동 패턴, 해커가 들어오면 꼭 이런 짓을 하더라 하는 걸 딱 잡아내는 규칙 같은 거예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랑 정보도 공유하면서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거죠. 결국 이건 어떻게든 숨으려는 공격자와 어떻게든 찾아내려는 방어자 사이에, 네, 맞습니다. 끝없는 숨바꼭질 게임인 거예요. 이 싸움은 아마 기술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끝나지 않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술, 분명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듯이 이게 범죄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안전한 온라인 세상을 위해 프라이버시라는 가치를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없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